안녕하세요, 요호호입니다. 제가 코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난주에 엔델릭 버스터의 리마 기념으로 엠버의 역사를 다뤄봤는데 업로드한 지 며칠도 안 지나서 편집하는 지금 시점에 병크가 터져버려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오늘은 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셨던 근본 중의 근본, 메이플 갑부 직업이라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시절 낭만의 올럭 표도였던 모험가 도적 직업군의 나이트로드입니다. 이 친구도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죠. 많은 걸 넘어서 산더미 같은데 이걸 다 말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5차 전직이 출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패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나이트로드 만나러 가실까요? 2016년 7월 14일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1.2.259 5차 전직 패치가 있었던 날입니다. 현재까지도 나이트로드 딜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스프레드 스로우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5차 전직의 첫 출시이기 때문에 쿼드러플 스로우를 강화할 수 있는 강화 코어도 같이 출시되었습니다. 물론 스프레드의 확실한 딜링을 위해서는 바짝 붙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하단 표창 한 줄기가 세워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풀강화 DPM이 1000만%를 넘어선 직업 중 당당하게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론상 딜링이 DPM이라곤 하지만 이때 측정 기준은 무려 스프레드 4줄 중 3줄 히트였습니다. 2016년 8월 18일 1.2.263 패치, 스프레드의 지속시간이 10초 줄어든 하향을 받습니다. 지금 10초 줄어들었다면 우와 파격적인데 소리가 나올 법하지만 당시에는 DPM 측정 시 4위였기 때문에 받을만 했다 정도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1.2.268 패치, 스프레드의 하단 방향 각도가 수정되어 바짝 붙었을 때는 4줄 모두 히트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스우나 시그너스처럼 살짝 공중에 떠있는 보스는 여전히 한 줄이 새는 현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줄기의 데미지는 하향을 먹게 되었으나 DPM상으로는 다시 소울마스터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사실 스프레드의 딜량은 그 4줄기에서 나오는 마크의 미친 사출량 덕분이기 때문에 이 패치가 엄청난 버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2016년 12월 22일 비욘드 패치의 시작인 1.2.269 패치가 있었습니다. 쇼다운의 하이퍼 스킬과 패시브였던 경험치와 드롭률이 10%에서 5%로 감소되게 됩니다. 또한 스프레드의 쿨타임이 증가하고 방향마다 데미지 감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덕분에 2017년 1월 5일에 있었던 1.2.270 패치에서 추가된 풍마 수리검이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출시 직후에는 지금처럼 정지 기능이 없어서 보스전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인 그런 스킬이었습니다. 이 두 패치에서 꽤나 뼈아픈 그런 하향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2017년 2월 28일 1.2.274 패치, 이때가 그 썬콜 게이트 이후여서 선동과 조작의 피해자였던 직업들이 보상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나이트로드는 배제가 되었고 인식과 성능이 여전히 좋았던 터라 크리티컬 스로우의 크뎀 너프는 수긍할 만한 그런 패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크, 아까 스프레드를 말할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나이트로드 딜링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수치상으로 개수가 줄어든 거라 많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해방무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라 그야말로 유리대포 포지션이었거든요. 이렇게 너프를 먹이니까 유리대포 포지션도 애매해지게 됩니다. 소소하게 블리딩 톡신의 너프도 있었고요. 2017년 4월 27일 1.2.276 패치, 풍마 수리검의 마크 발동 확률이 증가했지만 스프레드의 너프를 메꾸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상향이었습니다. 또한 엑스퍼트의 크뎀이 소폭 상승합니다만 아직도 폭발적인 딜링을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거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2018년 3월 29일 1.2.294 패치, 레투다 2단계의 지속시간이 반토막 나는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나로는 정말 스프레드의 딜량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던 때라 레투다의 지속시간 너프는 너무 크게 체감이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DPM도 11위에서 29위로 실전딜은 거의 꼴등이 39등으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2018년 6월 21일 1.2.297 패치, 나로의 주들인 마크의 표창의 공격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수정됩니다. 표창 공격력은 15에서 29가량, 길쭉이나 우르스 정도를 생각하면 꽤나 큰 수치죠. 2018년 12월 13일 1.2.309 패치,
스프레드의 최종 데미지 감소폭이 감소해 버프를 받았고 비전소가 오래 남아있는 대신 더 느리게 공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패치 때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바로 스프레드가 쉐파의 효과를 받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극딜 순위가 그냥 전직업 1위로 바로 올라서게 됩니다. 2019년 2월 28일 1.2.313 패치, 계속 화두에 오르는 스프레드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쉐파의 적용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오류 수정으로 너프를 때려버립니다. 이 너프로 인해서 기존보다 딜량이 10에서 20% 정도 깎였다고 하네요. 2019년 5월 23일 1.2.316 패치, 비전서에 그냥 깡 보공 30%가 붙게 되는 상향을 받는 깔끔한 패치였습니다. 그렇게 대략 1년 정도가 흘러 2020년 3월 26일 1.2.332 패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풍마수리검을 한 번 더 누르면 멈출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간단한 로직이 보스전에서의 엄청난 경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기존의 스프레드는 보스에게 딱 붙어야지만 풀딜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풍마가 멈추지 않아서 딜을 하다가 보스에게서 떨어져서 사용하고 다시 붙어서 딜을 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걸 해결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표창은 원거리 무기인데 원거리 딜러가 아니라 근거리 딜러로 포지션을 굳혀서 말이 많았던 그런 패치였습니다. 크크크크 어웨이크 대망의 2020년 7월 23일 1.2.336 패치가 있었습니다. 무적 UT를 발휘했던 나루 유저분들이 화를 내기엔 너무나 센 딜량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스갯소리로 이 스블이 6차 스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 시절에는 어떠셨는지 상상이 되시죠? 2020년 9월 17일 1.2.338 패치, 전체적인 극딜 주기를 맞추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꼬여버린 그런 패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스프레드 210초, 스프리 120초로 스프레 주기에 맞춰서 스프레드를 240초마다 썼거든요. 근데 스프레드가 180초가 되면서 스프레드의 스브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극딜 주기가 다 있어. 2021년 2월 25일 1.2.344 패치, 섀도우 웹을 위점으로 쓸 수 있게 쿨타임을 삭제하였고 비전서에 수동 폭발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블과 스프레드의 주기를 맞춰주었습니다. 이젠 진짜 평딜은 없는 셈 치고 극딜만 넣고 빠져도 1인분 이상을 하는 진짜 유리대포가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1.2.347 패치, 스프레드의 딜량을 낮추지만 쿼드러플의 딜량을 소폭 늘려 평딜 비중을 조금 늘리려 했으나 유리대포의 인식과 실성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패치였습니다. 이때부터 벨페가 줄어들고 9개월가량이 흐르고 대망의 모험가 리마스터 패치가 있었던 2022년 1월 27일 1.2.360 패치가 있었습니다. 한 직업을 아예 갈아엎는 패치인 만큼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겠습니다. 우선 딜량을 담당하는 마크에 HP가 가장 높은 적을 추적하는 소비 보우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방 돌진 플러스 다크사이트 기능이 있는 섀도우 러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크 플레어가 풀강화 기준으로 4인 공격인 설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피릿 자벨린이 패시브로 변경되면서 표창이 한 통만 있어도 문제없게 변경되었습니다. 숙련된 표창술에 크왁 증가 기능이 붙어서 기본 크왁이 75%가 되었습니다. 효과는 샤프 써서 75%인데 쇼다운 챌린지의 딜레이가 감소하고 수리검이 추가 사출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2022년 8월 25일 1.2.368 패치, 극딜에 모든 것이 몰빵되어 있는 나로에게는 최종 데미 그대로 5%나 감소되는 간접 하향을 먹습니다. 하지만 타 직업들에게는 편의성 패치였던 저는 좋은 패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1.2.372 패치, 공격 스킬의 퍼뎀이 증가하고 엑스퍼트의 크뎀이 조금 깎이는 대신 최종 뎀이 생겼습니다. 극딜에만 치중되어 있던 평딜이 조금 보완되었습니다. 하지만 극딜 원툴 직업이 평딜을 상향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커뮤니티가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근데 뭐 운영진의 알바너 운영으로 1티어에 군림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23일 1.2.375 패치, 그래 너무 과도한 성능이면 너프 철퇴를 받는 게 당연하지. 마크의 로직이 변경되어 퍼뎀이 고정이 되었고 전반적인 데미지들이 깎였습니다. 2023년 4월 21일 1.2.376 패치, 얼닥사의 최종댐 증가량이 소폭 너프를 먹지만 200이형을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대망의 6차 전직이 있던 2023년 7월 13일 1.2.379 뉴에이지 패치가 있었습니다. 오리진으론 생사여타를 받았고 마스터리로는 쿼드러플을 받았네요. 사실 이것도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뭐 나로 쓰레기처럼 받았네 이러다가 퍼뎀 계산이 잘못됐다고 야코충 소리를 듣고 대혼돈의 시대였죠. 개인적으론 유리대포 포지션인 나로에게는 뭔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긴 해요. 뭐 그렇다고 나로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요. 이제 제 인식을 말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요새는 해방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진 바인드, 노바 바인드, 해방 무적까지 곁들이면 정말 어마무시한 화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에 뽕맛 하나는 제대로인 직업 같아요. 사냥도 쇼다운 자체에 붙어있는 경험치도 있고 설치기도 따로 있기 때문에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본캐인 페파를 해방하자마자 나로를 부캐로 키우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스에서 평딜을 우겨 넣으면서 피 깎이는 걸 보는 게 제 스타일이라 결국 선택을 안 하긴 했지만요. 딱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본캐로도 너무 좋고 해방을 할 예정인 부캐로도 정말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